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 한참 말이 나오고 있는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냐면은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한참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또 그 원전 폐기수를 방류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여론에 현혹돼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미 터진 지는 오래됐죠. 그러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고 지금에서는 예전에 비축해놨던 그 원전 폐기물에 대한 것들을 방류하는데 어느 나라나 원전이 있는 나라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자면은 중국에서 지금은 중국 서해 쪽이 동해 쪽이죠. 중국의 동해 쪽이 우리나라의 서해니까 그쪽을 통해서 방류되고 있는 원전 폐기수가 훨씬 더 많은 양이 방출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일단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기 위해서 자꾸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객관적인 것만 보면은 어느 나라나 특히 유럽을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고 있는 원전 폐기수에 비해서 거의 200배나 가까운 어떤 방류를 하고 있다라고도 보고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큰 문제가 된다면 EU 연합 이내에서도 그렇게 말이 안 나올까요? 자국의 이득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 그 주변에 영국이라든지 다른 독일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프랑스에서 방류되고 있는 그게 큰 문제가 된다면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IAEA에서 규정해 놓은 방류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을 건데 그에 맞춰서 방류를 하다 보니까 미국조차도 그런 식의 방류는 뭐 합당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 일본의 동쪽으로 만약에 그게 방류가 된다면은 크루시오 해류에 따라서 걔가 돌다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미국이거든요. 이제 그게 만약에 돌아서 우리나라도 돌아오겠지만 어느 나라나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우리나라의 서해 쪽을 향해서 이제 바닷가 쪽에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뿜어내는 그 많은 오염물질들이 공기를 타고서 기류를 타고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그게 연구를 해보니까 서해안 쪽에 침착되는 수온의 양이 수십 톤이에요. 공기로 날라오는 그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도 수십 그램도 아니고 수십 톤이거든요. 바닷가에 이제 오면은 물속에서 침착돼서 바다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 밑에서 생산되는 그 모든 어패류들은 다 오염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해안을 여행하면서 먹을 음식이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죠. 근데 또 한 가지 또 의문점을 한번 가져야 될 거는 일본 내에서 원전은 터졌고 또 거기에서의 오염물질의 노출이 우리나라에서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자국 내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암의 발병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원전에 대한 폭로로 인해서 올라갈 건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로 발표되고 있는 암 유병률의 증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갑상선 암의 발병률과 일본에서 자체 내에서 발병되는 발병률을 비교를 해볼 때 일본이 월등히 높지 않아요.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암 발병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한 가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자국민들이 매일매일 섭취하는 음식 속에서의 특별한 영양소 한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는 월등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요오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식탁으로 먹을 수 있는 매일매일 섭취하는 요오드의 양이 거의 10mg을 훨씬 더 넘어갑니다. 초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mg이 아니고 거의 마이크로그램 단위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능의학적으로 환자를 검사를 할 때 꼭 보는 게 소변으로 배출되는 요오드의 양을 측정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정상 이상 나오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소변 검사를 해서 요오드에 나오는 양을 측정하면은 모든 기준치 다 이상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모든 평균적으로 먹는 그 자국민들의 요오드 섭취량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10mg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미역국으로 따지면은 7그릇 이상에 되는 그 양이에요. 그 많은 양을 매일매일 우리가 못 먹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모든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삼면이 바다인데도 식탁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음식 사진 찍어 오라고 하면은 대부분에 보면은 거의 8, 90%는 육지에서 나는 것만 먹고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거의 1, 20%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오드는 결핍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오염된 방사능 요오드라든지 이게 들어오면은 내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니까 그 방사능 요오드조차도 땡겨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몸에 흡착이 되죠. 근데 평소 때 고용량의 요오드를 먹었던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방사능 요오드가 들어오더라도 이미 요오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얘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영화 얘기할 때 소련의 체르노빌이 터졌을 때, 원전이 터졌을 때 그거를 대상으로 만든 영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체르노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꼭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영화 내에서도 한 과학자가 이게 터지고 나니까 아는 지인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요오드 빨리 사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현혹돼가지고 TV에 보니까 뭐 온 마트에 소금이 동이 나고, 와 진짜 그러면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먹겠습니까? 그럼 전혀 외식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집에서 그 소금만 갖고 밥 먹겠다는 얘기인데, 바깥에서 사 먹는 소금들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됐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해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게 답인 거지, 이거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방류하지 말라고, 원전수 방류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도 원전을 다 막아야죠. 방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면서 다른 나라는 못하게 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돌아서 우리한테 들어오겠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거 갖다가 최대한도로 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때 요오드를 섭취하는 걸 권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온 또 다른 아이디어라면은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 제가 참치 못 먹게 하잖아요. 수은 중독 때문에 참치 먹는 분한테 참치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참치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은 참치를 먹으면서도 수은 중독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것도 역시 요오드하고 관련이 많아요. 요오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얘가 내 몸에 들어오는 오염물질 중에 수은 같은 경우도 바깥으로 배출하는데 요오드가 큰 일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중금속에 대한 또는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다른 건강적인 해들이 많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치도 먹고 싶고 또는 수은 노출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 이러시면은, 또는 원전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된다 이러면은 저라면 더 철저하게 요오드 섭취를 권할 것 같아요. 저도 검사하면은 그렇게 뭐 이상 레벨은 아니지만 저도 매일마다 저녁 때마다 제가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 중에서 요오드는 안 빠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여행이나 이런 걸 자주 다니는데 갔다 오게 되면은 원래 먹던 게 요오드가 12.5mg이면은 가면서 갔다 올 때까지는 그걸 2배로 해서 25mg까지 늘려서 먹어요. 더 많이 먹고 갔다 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일본 여행 어떻게 갑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가까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슬기롭게 대처하시고요. 언론 플레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합당하게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성실하게 비타민 섭취 잘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얘기지만 잘 이해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